자, 1장의 4절은 프로그래밍을 위한 환경 설정 파트입니다. 우선 JSP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JSP를 개발하기 위한, JSP도 자바죠.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JDK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JSP와 서블릿을 서비스해주기 위한 웹서버가 필요하겠죠. 자, 우리는 톰캣을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MySQL을 이용할 겁니다. 이 세 개, J2SE, 그리고 톰캣, MySQL, 요 세 가지를 설치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설치를 해보신 경험이 있거나 이 설치 과정을 잘 아신다면 지금 요 챕터는 생략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실습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설치하는 걸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4절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서블릿과 JSP를 이용해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서비스해주기 위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볼 겁니다. 자, 서블릿과 JSP 또한 자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JDK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J2SE를 설치할 건데요. J2SE는 일반적인 데스크탑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가장 최신 버전은 6.0 버전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저와 함께 J2SE를 직접 한번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과정을 따라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J2SE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자, java.sun.com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자, 위쪽에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바 SE를 선택하시고요. 자, 다운로드 탭이 선택되어 있고요. 가장 최신 버전은 6.0 버전이고요. 다섯 번째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네요. 자, 옆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센스 동의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운영체제 환경에 따라서 여러가지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윈도우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본 파일이 있어서요. 그 파일을 이용해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DK를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자, 한번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실행이 되고요. 자, 라이센스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JDK를 설치할 폴더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저는 설치할 폴더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파일즈라는 폴더명을 빼고 C 드라이브 밑에 자바 밑에 JDK 1.6.0 5 업데이트 버전 이런 폴더 이름을 가지고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토리를 바꾸셨으면 넥스트 버튼 클릭하시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J2SE에 대한 설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설치하라고 나오는데, 방금 전에 설치한 거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들을 설치한 겁니다. 자,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환경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는 자바를 실행하기 위한 그 실행 환경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는 디렉토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밑에 C 드라이브의 자바 밑에 폴더에 설치를 하도록 할 거고요. 뭐 굳이 설치 디렉토리를 안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J2SE의 모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자,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치가 완료되고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C 드라이브 밑에 자바 밑에 설치를 했죠. 자, JDK라는 폴더와 JR이라는 폴더가 설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자바를 설치했으니까 설치한 자바의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내 컴퓨터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속성 메뉴가 있습니다. 속성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고급 탭이 있는데 고급 탭을 선택하신 후에 환경 변수 버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 변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환경 변수들이 등록되어 있는 창입니다. 자, 우선 패스 항목을 선택하시고요. 자, 편집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치한 JDK 폴더에 bin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 bin이란 디렉토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바를 컴파일하고 뭐 실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실행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요 실행 파일이 들어있는 요 폴더 명을 복사를 하셔서 패스라는 시스템 변수의 변수 값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붙여넣기를 한 후에는 반드시 다른 디렉토리와 구분하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변수 이름에는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변수 값에는 JDK를 설치한 디렉토리 경로를 복사하셔서 변수 값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 자, 그 다음으로 클래스 패스라는 환경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클래스 패스는 자바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클래스 파일들이 존재하는 경로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패스라는 시스템 변수를 새로 만들고 변수 값에는 점 하나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점은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다시 확인 버튼. 자, 이로써 모든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J2SE를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톰캣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블릿과 JSP를 서비스해주기 위한 웹서버 톰캣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캣은 서블릿과 JSP를 실행시키기 위한 서블릿 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있는 웹서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톰캣이라는 웹서버를 이용해서 서블릿과 JSP를 클라이언트로 서비스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럼 톰캣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톰캣은
아파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apache.org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자, 아파치 프로젝트 항목에 톰캣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톰캣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톰캣의 여러가지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6.x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톰캣의 바이너리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zip 파일, 뭐 리눅스용 타르 파일, 그리고 윈도우에 설치하기 위한 뭐 인스톨러가 포함된 파일, 뭐 이렇게 버전이 있는데요. 윈도우즈 서비스 인스톨러를 한번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제가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은 톰캣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넥스트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라이센스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뭐 타입을 선택하는 창인데요. 자, 그냥 노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그 다음에 톰캣을 설치할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저는 디렉토리 경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HTTP 웹서버가 동작하게 될 포트 번호를 입력해 주는 건데요. 8080 포트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리고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이름은 어드민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패스워드는 12345678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JDK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뭐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선택될 거니까요. 그냥 그대로 놔둔 채로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시면 톰캣 웹서버 설치가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박스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시면 톰캣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자바와 마찬가지로 톰캣을 위한 환경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컴퓨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속성 메뉴 선택하시고요. 고급 탭, 환경 변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자, 변수 이름에는 카탈리나 홈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톰캣을 설치한 디렉토리 경로를 복사하셔서 변수 값에 붙여넣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톰캣에 대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톰캣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 클릭하시고요.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 보시면 아파치 톰캣은 메뉴가 생겼을 겁니다. 자, 아파치 톰캣 들어가 보시면 모니터 톰캣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모니터 톰캣을 실행해 보시면 톰캣이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서비스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알 수 있는 이 시스템 트레이에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아파치 톰캣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스타트 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이 스타트 서비스 항목을 클릭하시면 톰캣 웹서버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시스템 트레이에 있는 항목을 보시면 톰캣 웹서버의 모양이 실행 중으로 변경됐죠.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여시고 http localhost 8080 입력해 보시고 엔터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 자, 이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면 톰캣 웹서버가 제대로 설치가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톰캣 웹서버를 설치해 봤고요. 다음으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하나 이상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웹에서는 이제 굉장히 엄청난 양의 자료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많은 자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표의 형태로 행과 열의 형태로 표현하고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관계로 표현한 게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나 뭐
IBM의 오라클 10g이나 뭐 이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이용할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MySQL이란 데이터베이스는 공개 소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뭐 굉장히 큰 대규모의 사이트를 제외하고 보통의 사이트들은 MySQL 기반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ySQL을 이용해서 우리도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MySQL 설치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MySQL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자, mysql.com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 MySQL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디벨로퍼 존으로 들어가셔서요. 자, 다운로드 메뉴를 선택해 보시면 MySQL 커뮤니티 서버 메뉴가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서버 메뉴를 클릭하시고 현재 5.0 버전이 제너럴 버전입니다. 그래서 5.0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저는 운영체제로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윈도우즈 메뉴로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버전, 그 다음에 셋업할 수 있는 셋업본, 그 다음에 인스톨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버전, 뭐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떤 걸 다운로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두 번째 셋업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저는 미리 받아놓은 MySQL 서버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셨을 겁니다. 자, zip 파일을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을 풀면 이렇게 setup.exe 파일이 생겼을 겁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버튼 클릭하시고요. 뭐 어떤 버전을 설치할 거냐, 어떤 형태로 설치할 거냐를 질문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가장 위에 거 선택하고 넥스트 버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치 디렉토리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고요. 자, configure the MySQL server now에다가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고요. 자,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인스턴스 컨피그레이션 위저드가 실행될 겁니다. 이건 뭐냐면 MySQL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넥스트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두 가지 디테일하게 하는 거, 스탠다드로 컨피그레이션 하는 거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스탠다드 컨피그레이션 선택을 하시고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스탠다드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넥스트 버튼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거 선택되어 있고요. 그 밑에 항목은 윈도우의 패스 항목에다가 MySQL의 빈 디렉토리를 넣을 거냐 포함할 거냐 질문하고 있는 건데요. 체크박스 선택하시고 넥스트 버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자, 즉 루트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란인데요. 저는 1, 2, 3, 4, 5, 6, 7, 8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계정을 리모트 머신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거냐 라는 건데요. 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노니머스 계정은 만들지 않고요. 자, 넥스트 버튼 클릭하시면 모든 환경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익스큐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 설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환경 설정이 모두 끝났고요. 자,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MySQL 서버가 실행 중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시작 버튼 클릭하시고 제어판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어판에 가보면 관리도구 항목이 있습니다. 관리도구 들어가 보시면 서비스 메뉴가 있고요. 서비스를 들어가 보시면 현재 윈도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항목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MySQL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MySQL이 현재 시작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MySQL이 시작된 상태로 되어 있으면 현재 MySQL 서버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동작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MySQL 설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MySQL을 이용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클래스 파일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사용하기 위한 MySQL용 드라이버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뭐 질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가져오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건데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표준 API가 바로 JDBC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JDBC 인터페이스는 이제 표준 인터페이스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JDBC 표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MySQL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MySQL용 JDBC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MySQL용 JDBC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자, mysql.com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요. 자, 디벨로퍼 존에 들어가 보시면 다운로드 메뉴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들어가 보시면 커넥터라는 메뉴 항목이 있습니다. 커넥터를 들어가 보면 여러가지 커넥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바를 위한 커넥터 J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터 J에는 여러가지 버전이 있고요. 현재 제너럴 버전인 5.1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zip 파일이 있고요. zip 파일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미리 받아놓은 JDBC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MySQL 커넥터 자바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셨을 겁니다. 자, 이 파일을 저는 자바란 디렉토리에 복사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과정은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간단히 압축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압축을 풀어주시면 자, 이렇게 MySQL 커넥터 자바라는 디렉토리가 생성됐을 거고요. 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뭐 여러가지 폴더와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자바를 위한 JDBC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자바 파일이 바로 요 MySQL 커넥터 자바 bin.jar 파일입니다. 요 jar 파일을 복사를 하셔서 어디에다 붙여넣기를 하시냐. 자, 톰캣 6.0에 lib 폴더가 있습니다. 요 lib 폴더가 이제 톰캣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jar 파일들이 위치하는 곳인데요. 요 톰캣 6.0의 lib 폴더에다가 방금 전에 복사했던 MySQL 커넥터 java.jar 파일을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하면 JDBC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웹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서블릿과 JSP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블릿과 JSP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 설정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1장은 아주 여러분들이 JSP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기본이 되는 챕터이기 때문에요. 꼭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